영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자신의 몸을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손끝이 따뜻한 피부에 닿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외로워야 하나? 아무도 없는 방, 말 없는 식탁, 그리고 텅 빈 침대 위에서 나는 여자라는 이름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 본 남자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나를. 이 이야기는 혼자가 익숙해진 어느 중년 여자의 가장 솔직하고 아름다운 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2024년 늦은 가을, 서울 변두리 구로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김영숙은 또 한 번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52세의 나이에 홀로 살아가는 것도 벌써 8년째였죠. 이혼 후 처음 몇 년은 혼자라는 것이 자유로웠는데 언제부턴가 그 자유가 깊은 외로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녁 9시가 되면 영숙은 늘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며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어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익숙했던 누군가의 체온, 잠들기 전 나누던 작은 대화들, 심지어 코 고는 소리까지도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마지막 몇 년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지만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TV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멜로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이나 비슷한 내용뿐이었죠.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 달콤한 연인들의 데이트 장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결국 TV를 껐습니다. 고요한 밤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영숙의 외로움을 깊게 했어요. 옆집 부부가 나누는 작은 대화 소리,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상기시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증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내가 여전히 여자로서 존재한다는 증명을 갈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늘어진 살과 깊어진 주름만 보였지만 가끔은 여전히 아름답던 과거의 자신이 그리워졌어요. 영숙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자신의 몸을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손끝이 따뜻한 피부에 닿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따뜻한 피부에 닿는 순간 그리움과 외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품, 사랑한다는 속삭임, 내가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은 매일 밤 영숙을 괴롭혔어요. 친구들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영숙에게는 그 자유가 때로는 감옥 같았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이나 주말 저녁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날에는 더욱 그랬죠. 창밖으로는 다른 집 불빛들이 보였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일상이, 누군가의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영숙은 그렇게 또 하나의 외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영숙은 대학 동창인 미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아,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지내는 거 심심하지 않아?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영숙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미경은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있잖아. 요즘 중년들이 많이 쓰는 앱이 있다던데. 건전한 만남 목적으로 말이야. 한번 해볼래? 미경의 제안에 영숙은 당황했어요. 그런 거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나이도 나이고.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요즘은 50대, 60대도 많이 해. 그냥 차 한잔하고 이야기나 나누는 거야. 결국 영숙은 미경의 성화에 못 이겨 중년 만남이라는 앱을 깔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것부터가 고민이었죠. 10년 전 사진을 쓸까 아니면 최근 사진을 쓸까 망설이다가 3년 전 친구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을 선택했어요. 자기소개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조용한 성격이고 책 읽기와 드라마 보기를 좋아합니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썼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간단하게 나이와 사는 곳만 적어 놓았습니다. 앱을 설치한 지 사흘째 되던 밤,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로부터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호라고 합니다. 동갑이시네요.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하실래요?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같은 52세, 직업은 중학교 교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맴돌기만 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는 낯을 좀 가려요. 메시지를 보낸 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김인호와의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에 대해서도 나눴죠. 인호는 아내를 4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고 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인호의 말에 영숙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며칠간의 대화 끝에 둘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영숙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아도 부담스럽고 너무 소홀해도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았어요.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영숙은 긴장한 마음으로 카페 안을 둘러보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인호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키는 보통이지만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가 영숙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영숙이 인사하자 인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진보다 더 예쁘시네요. 인호의 말에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카페에서의 2시간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인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영숙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들을 나눴죠. 대화 중간중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들이 있었고 영숙은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지기 전 인호의 제안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 동안 영숙과 인호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인호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영숙에게는 처음 느끼는 달콤한 일상이었죠. 영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나실 수 있을까요? 인우의 제안에 영숙은 흔쾌히 응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작은 갤러리 카페였죠. 주말인데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에 좋았어요.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은 이혼 후의 외로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인호는 아내를 잃은 후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어요. 혼자 저녁을 먹는 것도, 혼자 TV를 보는 것도. 인호의 말에 영숙은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래요. 특히 밤이 되면 세상에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영숙의 고백에 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가자 인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저녁 혼자세요? 영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거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인호의 말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몇십 분 후 영숙은 인호의 차를 타고 홍대 근처의 조용한 빌라 단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둘 다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에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영숙의 마음을 채웠어요. 인호의 집은 2층 빌라의 1층이었어요. 문을 열자 아늑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차와 부드러운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신 건가요? 영숙이 물어보자 인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추울까 봐서 난방도 미리 켜두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찍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치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영숙의 말에 인호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 건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에요. 영숙 씨가 아니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인호의 진솔한 고백에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이혼 후 남자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인호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어요. 함께 만든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거든요. 영숙은 마치 신혼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이야기만 하자고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인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에 안도했어요. 사실 내심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인호의 배려,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꿈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들까지. 오랜만에 영숙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이야기해보네요. 11시가 넘어서야 영숙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늦었는데 택시 불러드릴게요. 인호의 배려에 영숙은 고마웠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현관 앞에 서서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영숙의 말에 인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택시가 도착하자 영숙은 작별 인사를 하며 차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인호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영숙은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인호와 함께 보낸 시간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갈망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인호로부터는 매일 안부 메시지가 왔지만 영숙은 선뜻 답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 같은 평범한 인사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주일 후 인호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답장이 늦으셔서 걱정이 되네요. 인호의 메시지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영숙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 장소를 정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의 벤치였죠. 저녁 6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영숙은 벤치에 앉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죄송해요. 늦었나요? 인호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금방 왔어요. 영숙은 꽃다발을 받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국화와 장미가 어우러진 소박한 꽃다발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연인들, 손잡고 걷는 노부부, 아이와 함께 걷는 가족들.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영숙에게는 부러워 보였어요. 인호 씨, 영숙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인호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데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져서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호가 조심스럽게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따뜻한 손길에 영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로등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텅 빈 집이 너무 차갑고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손끝으로라도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영숙의 고백에 인호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50이 넘은 여자가. 영숙의 말에 인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정말요?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인호를 바라보았어요. 네, 아내가 돌아가신 후 4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숙 씨 덕분에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주변이 어두워졌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인호의 말에 영숙은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인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난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어요. 손을 맞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영숙 씨의 진짜 요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안아줘요. 말없이 그냥 안아줘요. 그게 제일 간절했던 것 같아요. 영숙의 고백에 인호는 그 자리에서 영숙을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공원 가로등 아래서 서로를 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다가간 순간이었어요. 공원에서의 포옹 이후 인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영숙 씨, 오늘 밤 제 집에서 차라도 한 잔 더 하실래요? 혼자 집에 가시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인호의 집에 도착하자 지난번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조명은 더욱 은은했고 거실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따뜻한 차를 끓여올게요. 인호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동안 영숙은 소파에 앉아 마음을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빌라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일상의 평온함을 느끼게 했어요. 영숙은 이런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캐모마일 차예요.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인호가 2개의 찻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에서 나눈 고백 이후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호 씨, 제가 오늘 한 이야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인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찻잔을 내려놓은 인호가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영숙 씨, 정말 혼자였나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영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혼자였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것도, 손을 잡아주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인호의 말에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인호는 손수건을 꺼내 영숙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아줘요. 제발 안아줘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인호는 주저하지 않고 영숙을 품에 안았어요. 따뜻한 품 안에서 영숙은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8년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인호는 끝까지 말없이 영숙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인호는 그녀를 더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누구도 영숙 씨가 눈물을 함부로 흘리게 해선 안 돼요. 이젠 내가 그걸 막을 거예요. 그 말에 영숙은 터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인호의 약속에 영숙은 품에서 얼굴을 들어 인호를 바라보았어요. 진실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영숙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두 사람은 소파에 기대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이렇게 누군가 품 안에 있는 게 정말 처음 같아요. 영숙의 말에 인호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아내가 떠난 후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지만 두 사람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이렇게 있을까요? 영숙의 제안에 인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얼마든지요. 인호가 담요를 가져와 영숙을 덮어주었어요. 소파에 기대어 앉은 채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밤은 육체적인 접촉보다 더 깊은 위로였어요.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요. 인호의 말에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영숙이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서 죄송해요. 전혀요. 저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인호가 영숙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영숙은 인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어요. 인호도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꼭 만나요. 영숙의 대답에 인호는 활짝 웃었어요. 택시에 올라 창문 너머로 손 흔드는 인호를 보며 영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밤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영숙과 인호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매일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영숙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인호를 떠올렸고 인호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영숙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죠. 며칠 전 그 밤의 일이 꿈만 같아서 때로는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나를 가볍게 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영숙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인호로부터는 오늘 하루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쁘겠지. 학교 일도 있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혹시 인호가 자신과의 관계를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고민하던 영숙에게 인호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영숙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오늘 학교에서 회의가 길어져서 이제야 연락드려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자마자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날 토요일 두 사람은 남산도서관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연보라색 니트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정말 예쁘세요. 만나자마자 인호가 건넨 인사에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마워요. 인호 씨도 멋있어요. 인호는 회색 스웨터에 체크무늬 머플러를 메고 있었는데 차분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도서관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인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영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인호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영숙 씨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봉투를 받은 영숙이 궁금한 표정을 짓자 인호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편지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영숙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쓴 인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께 그날 밤 당신의 말없는 요구 하나가 내 오랜 공허함을 채워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4년 동안 저는 누구도 품에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호의 진심이 글 한 줄 한 줄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인호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영숙 씨, 저는 당신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인우의 말에 영숙은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를 안아주실 때 정말 행복했어요.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숙의 고백에 인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보듬어 준다는 기분이었어요.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남산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오후 두 사람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맞춰졌습니다. 영숙 씨,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인우의 질문에 영숙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사귀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인우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영숙은 잠시 놀랐지만 곧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과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주말마다 만나기로 하고 서로의 일상을 더 많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가요. 영숙의 말에 인우도 동의했어요. 네, 우리만의 속도로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공원을 나섰어요. 영숙의 가슴에는 새로운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순수한 기쁨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인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영숙과 인우는 주말마다 만나 서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영숙에게는 처음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엔 바르지도 않던 붉은색.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자로서 살아가고 있나? 어느 맑은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인우 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벤치에 앉은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인우는 고개를 돌려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날 밤, 제가 안아달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떤 마음이셨어요? 영숙의 질문에 인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졌거든요. 영숙은 인우의 대답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어요. 사실 저도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로 원했던 건 영숙이 말을 멈추자 인우가 기다려주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다는 느낌이었어요. 영숙의 고백에 인우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이혼하고 나서 8년 동안 저는 그냥 김영숙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연인도 아닌 그냥 혼자인 김영숙이었죠. 가끔 거울을 보면 여자로서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인우가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영숙이 고개를 들어 인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달라요. 인우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제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느껴요. 맞아요. 난 당신을 여자로 보았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인호의 진솔한 고백에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주셔서. 영숙의 말에 인호도 감동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강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인호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영숙의 질문에 인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함께하는 일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을요. 저도 그래요. 혼자가 아닌 삶을 살고 싶어요. 영숙의 말에 인호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영숙 씨, 혹시 저와 함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새로운 일이요? 영숙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작은 카페 같은 거요. 우리 둘이 함께 운영하는. 인호의 제안에 영숙은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교직에서 은퇴하면 작은 북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었거든요. 영숙 씨와 함께라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인호의 꿈에 영숙도 마음이 설렜어요. 좋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면. 영숙이 상상해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혼자가 아닌 삶 함께 만들어가는 꿈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까요? 어떤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지, 어디에 차릴지. 인호의 말에 영숙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어요. 네, 좋아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한강에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작은 카페 하나였지만 그곳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삶 함께하는 공간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바람이 살짝 차가워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1년 후 서울 외곽 마포구의 한적한 골목 한켠에 온기차라는 작은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영숙과 인호가 정성껏 꾸민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마치 집 같은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영숙 씨, 첫 손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인호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동네에 사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긴 카페구나. 분위기가 참 좋네. 할머니의 첫마디에 영숙과 인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영숙이 따뜻하게 인사하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젊은 부부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영숙과 인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인호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기 좋아요. 서로 아껴주는 게 눈에 보여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온기차는 곧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층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영숙과 인호의 따뜻한 배려와 정성스럽게 우린 차,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사장님들,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 같은 느낌이에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60대 아저씨가 말했어요. 퇴직 후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거의 매일 오후에 찾아와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곤 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손님들을 보며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혼자서 외로워하던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카페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숙이 인우에게 말하자 인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영숙과 인우는 카운터 뒤쪽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어요. 하루 종일 함께 일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연인으로 돌아가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인우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영숙의 대답에 인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무렵의 골목 풍경이 보였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고 돌아가는 주부들,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영숙 씨, 1년 전을 생각해보면 꿈 같아요. 인우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영숙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가 저에게 했던 요구. 기억하세요? 인우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안아달라고 했던 건 말이에요. 그때 영숙 씨가 진짜로 원했던 건 사랑이었고, 저는 그 요구에 진심으로 응답했던 것 같아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맞아요. 저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었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인우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매 순간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요. 영숙의 고백에 인우는 감동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숙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문득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커플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여기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요. 영숙과 인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모습이었어요. 손님이 자리에 앉자 영숙과 인우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우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인우의 말에 영숙도 동의했어요. 네, 정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며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두 사람은 카페 정리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내일 사용할 찻잎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일상이었거든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문을 잠그며 영숙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영숙 씨와 함께라면요. 인우의 대답에 영숙은 활짝 웃었습니다. 골목을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행복과 사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용기와 행복입니다. 다음에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